세계 3대 아트 페어이자 동시대 미술의 등용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즈 서울이 아시아 최고의 신진 작가들을 선정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프리즈 서울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포커스 아시아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활동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주목하며 섹션 전반에 걸쳐 시간, 빛, 기억, 소재의 질문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한 것이죠. 이번 프리즈 측의 선정을 통해 아시아권에 떠오르는 작가들은 누구이고 어떤 작품 경향을 지녔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즈 서울 2023에서 포커스 아시아 스탠드 프라이즈를 수상한 갤러리 실린더는 한국 작가 이종환을 선정했습니다. 이종환은 드로잉과 조각을 결합하여 색상과 형태의 기복이 심한 지형을 그립니다. 이종환의 작품은 회화 재료에 대한 실험이며 관객이 스스로를 잃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전합니다. 이종환은 1994년 세운 후 서울대 동영학과를 졸업하였는데요. 최근 가장 기대를 받는 신진 작가로 평가되며 지금 보시는 대로 그의 작품은 거의 다 완판입니다. 그는 종종 과거 작품의 이미지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고 조각과 드로잉과 같은 기법을 통합하여 매체의 물리적인 관계를 통해 회화의 활력을 탐구하죠. 그리고 그의 작업과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의 예술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요소를 해부하고 침투하며 해체하여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회화의 활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작업 기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는 조각, 드로잉, 수채화, 그리고 판화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며 종종 알루미늄 판과 프로타주와 같은 요소와 결합하였습니다. 주제 측면에서 그의 작업은 이미지와 매체, 비전과 현실, 회화의 주관적 활력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아직 전시 경력은 일천하지만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아이, 미러, 부시, 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블린 타오챙 왕입니다. 그녀는 1981년 중국 청두 출생으로 현재 로테르담에 살며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회화, 서예, 설치, 비디오, 패션 디자인, 퍼포먼스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 범주에 걸쳐있는 소스들을 별자리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그녀가 설정한 여러 주제, 즉 전통 중국 예술, 현대 및 현대 예술, 식민지 역사, 퀴어 이론, 여성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매개체이자 대리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번 작가는 전소정 작가인데요. 전 작가의 영상작품 싱코피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3에서 선보였던 작품으로 속도에 대한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감각과 현대사회의 구조를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단채널 4K 컬러 비디오와 스테레오 사운드로 작동되며 속도감을 줍니다. 그녀는 지난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상 전시 때 제가 비판한 작가인데요. 저 걔네와는 달리 프리즈 서울은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대표작 싱코피는 소리의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전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작업을 다시 보시면 덜컹거리는 기차 진동음, 모국어 바깥에서 쓰여진 여행하는 말들, 기보를 넘는 악기의 파열음, 이 작업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들, 국경을 물리적으로 가로지르는 열차, 그 주위를 진동시키는 소리의 질감과 음악, 데이터와 기억을 교차시키는 여행기와 같습니다. 이 작업에서 전소정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던 기차의 근대적 속도, 국경을 넘는 신체의 물리적인 속도, 모국어 밖으로 웅얼거리는 음성의 속도, 데이터의 속도, 이동하는 식물의 상태적인 속도 등을 겹쳐 보이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가속의 세계와 이를 파열시키는 존재들의 실천을 소리의 이동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가 타이키 싹피싯은 방콕에 거주하는 영화감독이자 시각예술가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태국의 복잡한 역사에 대한 심오한 탐구로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싹피싯은 국가의 격동에 과거를 풀어내며 그의 실험 영화에 미묘하지만 울려 퍼지는 정치적 헌신을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현대 태국의 근본적인 긴장, 갈등, 기대를 탐구하며 정확하고 감각적으로 압도적인 시청각 조립을 통해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시대적 현상이
선진국에 비해 극명하게 드러나며 작가들은 이런 현상에 강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싹피싯도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다음은 킹슬리 구나틸라케입니다. 구나틸라케는 1951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화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선택한 매체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스리랑카 현대 미술의 전반적인 궤적을 나타내는 작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잉크 그림의 표현적인 선형성에서 영감을 얻은 구나틸라케의 조각과 그림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작가는 금속의 가단성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조각에서 감각을 리드미컬하게 표현시킵니다. 그의 작업은 또한 책 예술을 통해 스리랑카의 독립 이후 역사를 형성한 정치적 풍경을 탐구하는 동시에 어린이 사파에도 기여하는데요. 그의 작업은 사회 정치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킹슬리 구나틸라케는 1990년대부터 책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그의 초점은 자국의 내전 역사였습니다. 예술가가 본 폭력에 대응하면서 그는 잔혹행위와 생명의 상실에 대한 증언으로서 또한 평화에 대한 감각을 재구성하고 회복하는 도구로서 문학을 바라봅니다. 갤러리 블루프린트 12의 첫 번째 전시에서는 스리랑카 내전 역사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담은 킹슬리의 전쟁 관련 책을 조명합니다. 구나틸라케는 헌 책의 페이지를 수치로 만들고 조각하며 군인, 신, 건축 모티프의 형상을 삽입하여 1981년 자푸나 도서관 화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 작가는 조효리인데요. 조효리는 정체성, 기억,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을 탐구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자신의 작업에 통합합니다. 그녀는 합성수지 같은 재료로 극사실주의 이미지를 콜라주하고 디지털 이미지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워터마크를 화폭에 덮어 씌웁니다. 이 워터마크를 통해 현 시대의 현상인 소유권에 대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작가 조효리는 3차원 가상게임에 몰두하며 자랐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실제 현실로 변환합니다. 그녀는 프리즈 서울에서 갤러리 A 라운지 공간을 시청자가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도로로 구상하고 그들의 움직임은 다양한 각도와 순간을 포착한 그림으로 여러 관점으로 나뉘는데요.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영상 게시글과 최종 화면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가를 보시죠. 박경률 작가인데요. 박경률의 설치물은 그녀가 조각 그림이라고 부르는 몰입형 환경 작품입니다. 잎과 가지와 같은 유기적 물체에서 가져온 다양한 구성 요소를 그림과 거울 같은 물체와 결합함으로써 박경률은 반사 표면에 역동적인 다차원 공간을 만듭니다. 박경률은 개별적인 분놀림을 물리적 물체와 동일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프리즈 서울에서 박경률의 갤러리 백아트 설치물은 그림, 조각, 종이작품, 거울, 발견된 물체 및 유기적 재료를 통합하는데요. 결국 그녀의 이런 실험을 통해 최근의 동시대 미술에 주류는 혼합 재료의 실험이라는 단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태국 작가 수파웨치 위사펜입니다. 수파웨치 위사펜에 특별하게 그려진 캔버스는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화면처럼 빛나기 때문에 거의 역광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순광함에 대한 경험조차도 모바일에서 끝없는 이미지를 스크롤하면서 나옵니다. 이 설치에서 그는 공상과학이라는 현대적 순고함을 바라보며 그의 추상화는 다른 세상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갤러리 노바 컨템포러리는 수파위치 위사펜의 새로운 작품을 단독으로 선보이며 포커스 아시아에 돌아왔는데요. 빛이 가득한 그림에서 위사펜은 유화로 공상과학 미학과 디지털 조명을 모방합니다. 불투명도와 명암법이라는 오래된 거장 기법을 가지고 놀면서 그 결과는 다른 세상과 지상, 미래와 역사의 매혹적인 혼합입니다. 그 다음 작가를 보겠습니다. 한국 작가 황수연인데요. 황수연의 이 이상한 형태는 각각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강렬한 노동을 은폐합니다. 그녀는 느슨한 모래를 함께 결합하거나 덩어리로 두드려 만든 알루미늄 호일층 또는 흑연, 글리터, 그 외에도 효과 스프레이로 겹친 종이 등 재료를 재료 위에 겹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축적 관행은 현대 사회가 사물과 정보 그리고 미디어가 풍부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과잉에 근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각가 황수연은 재료와 무게에 대해 유쾌한 접근 방식을 취합하려고 하죠. 그녀의 페이퍼보이 시리즈를 구성하는 인물은 높이가 있지만 깃털처럼 가벼우며 접착된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조각품을 자연스러운 재료 상태가 저항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예술가 류양이 선정되었는데요. 류양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이 인간 생물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의 영화 도쿠 The Flow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다양한 가상 껍질을 넘나들며 자신과 평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요. 즉 자신의 영혼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류양은 지난 5년 동안 도쿠의 캐릭터를 개발해왔으며 이제 갤러리 파셀과 함께 아시아 아트 페어에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선보이는데요. 도쿠 더 플로우는 도쿠, 즉 작가 자신의 환생된 자아가 다양한 디지털 껍질을 드나들며 현실을 넘어 공허한 상태로 이동하는 비선형 시퀀스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번 선정 리뷰를 만들며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걸출한 갤러리들의 지원을 받은 이 젊은 작가들은 상업적인 미술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작가들의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 시대 이슈들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기류가 강하다이고요. 둘째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발생되는 표현의 실험을 보다 공격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동시대 미술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이번 아시아 작가들의 선정은 향후 동시대 미술의 진행 방향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